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플렉스센터 중국어연구원 권영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플렉스 중국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중국어 듣기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플렉스 중국어 읽기, 말하기, 쓰기 예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렉스 중국어 읽기의 구성을 살펴보시면요. 모두 7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는요. 차례로 문법, 어휘, 동의문, 대체어구, 어휘, 의미찾기, 오류찾기 이렇게 6개 영역인데 모두 문법 관련된 문제, 문법 어휘 관련된 문제로서 배점은 5점씩이에요. 그 다음에 모두 사식 문제고 그 다음에 51번부터 65번까지는 괄호 넣기. 그 다음에 66번부터 70번까지 5문제는요. 동의문 찾기. 그 다음에 4번 유형은 대체어구 찾기. 5번은 어휘 의미 찾기. 6번은 오류 찾기 내지는 비문 찾기. 그 다음에 7번 지문 독해는요. 자그마치 50문제나 되죠. 그 다음에 배점도 높아요. 한 문제에 8점씩이에요. 그래서 전체 점수는 모두 6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소요 시간은 약 90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같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역이죠. 독해. 첫 번째 영역은 문법 문제예요. 즉 괄호 넣기로 많이 나오는데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我们认识10多年了我 괄호 他十分了解 괄호 안에 들어갈 문제가 답이 무엇일까요? 1번 건, 2번 허, 3번 对, 4번 요관. 난도가 약간 낮은 편이죠. 그 중하에 해당하는 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我对他十分了解. 나는 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对什么什么了解 라고 하는 구문을 아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비교적 용이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문법 지식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라든지 관련 어구, 그다음에 특수구문, 그다음에 각 품사 용법들. 왜냐하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가 한 개의 품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품사어일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러한 각 품사 용법들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역은요. 어휘. 알맞은 어휘를 집어넣는 건데요. 자,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학 내용이 这么明显的错误 괄호 没有发现이라고 묻고 있죠. 자, 그러면 1번 自然, 2번 居然, 3번 究竟, 4번 依然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까요? 문맥을 보면 이렇게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어? 라고 묻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뜻밖에도 예상 밖으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 즉 부사어가 이 자리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휘를 찾아보면 2번 居然, 즉 뜻밖의, 의외의. 그래서 居然 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자, 동의문 찾기예요. 동의문 찾기는 문장의 의미를 우리 수험생들 분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련 어구라든지 관용구, 그 다음에 특수구문, 그 다음에 수거 등등을 많이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문항을 볼까요? 자, 这家工厂最近几年发展尤其迅速라고 되어 있죠. 이 공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발전이 특히나 신속하다, 특히 빠르다. 즉 최근 몇 년간 아주 급속도로 발전한 이런 공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 내용과 가장 근접한 선택항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보니까 工厂发生了惊人的事情. 자, 공장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발생했어요. 거리가 좀 멀죠. 정답하고는요. 2번 这几年最有进步的是这家工厂. 요 몇 년간 가장 큰 발전이 있었던 공장은 바로 이 공장이에요. 약간 가깝죠. 자, 3번 这几年最有竞争力的是这家工厂. 요 몇 년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은 바로 이 공장입니다. 자, 경쟁력이 있다. 그다음에 발전이 신속하다. 글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最近
工厂的成长速度是有目共睹다라고 되어 있죠. 최근 이 공장의 성장 속도는 요무공두다. 즉 뭐예요?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역시 발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나타내고 있지만 논점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네 가지 선택항 중에 가장 가까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2번. 예, 요 몇 년간 가장 발전이 있었던 곳은 바로 이 공장입니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영역이요. 대체어구 찾기예요. 이 대체어구 찾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급하게 문제를 보신다면 함정에 자주 빠질 수가 있으세요. 자, 지금 타, 허워, 이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반이라고 하는 요 밑줄 지분만 보고 비슷한 말 찾아봐야지 그러면 뭐예요? 2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이라고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즉 제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문장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타, 허워, 이반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의 이반이라고 하는 뜻은 그는 나와 나이가 같다. 즉 똑같은 나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반은 똑같은 즉 이양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이반은 3번 즉 이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어를 딱 띄워놓고 이 단어만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듣기 영역에서 마지막 영역이죠. 지문독해예요. 지문독해. 다소 많아요. 50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잘 배정을 하셔야 나중에 끝에 가서 몰려가지고 정답을 막 못 찾고 내지는 빈칸으로 두거나 내지는 한 번만 찍고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요령은 이래요. 먼저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문을 먼저 보시지 말고 일단 문항을 먼저 보세요. 자, 문항을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玛丽写信的日期可能是什么时候? 메리가 편지를 쓴 시간이 시일이 내지 일자가 언제일까요? 즉 메리는 언제 편지를 썼을까요? 자, 2월, 5월, 8월, 11월 28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메리가 편지를 썼을 법한 시간을 유추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丽达和玛丽可能是什么身份? 리타와 메리는 신분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이죠. 자, 두 사람의 신분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러면 편지를 쓴 날짜,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신분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질문으로 올라가 보면 나오지요. 예, 친아이더 리다. 친애하는 리타야. 예, 你好,好久不见了,你身体好吗?冬天就要到了. 첫 번째 문제죠. 冬天就要到了. 곧 겨울이에요. 곧 겨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곧 겨울이에요라고 하면 지금은 곧이니까 어때요? 2월은 곧 봄이지요. 5월은 곧 여름이에요. 8월은 곧 가을이고요. 자, 정답은 뭐야? 4번이 되겠죠. 4번. 곧 겨울이에요라고 하면 우리가 11월에 편지를 썼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시면은요. 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北京的天气冷了，上海怎么样？你在那儿习惯吗？我们快要考试了，你们考试了没有？ 약간 힌트가 나오죠? 우리 곧 시험이야. 너 시험 봤니 안 봤니? 예. 上星期我母亲给我来了一封信，问我为什么好久没写信， 쭈루룩 쭈루룩 나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맨 밑에 두 번째 줄. 最近 찾으셨나요? 最近我们学校有一个晚会，我们还要准备汉语节目，不多写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 우리 학교에 어떤 그 저녁 모임, 저녁 파티 내지는 이런 모임이 있는데 우리는 중국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돼. 더 이상 편지 안 쓰고 준비하러 가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이러한 단서를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신분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大学生,公务员, 银行职员,小学老师. 자, 1번 大学生이라고 우리가 바로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문독해 영역에서는요. 지금은 서신이죠. 서신 외에도 원어 수학,
실무 언어, 생활 언어라고 하는 큰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서신, 생활 문건, 시사 뉴스, 안내 공지, 인터넷, IT 관련 뉴스, 원어 교재 문헌에서 뭐 학사라든지 교과 일반, 그다음에 칼럼, 문화, 역사, 그 외에 비즈니스, 대외 업무, 그다음에 발표, 회의, 세미나, 무역, 비즈니스 회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축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소한 부분은 여러분들 독해가 좀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독해를 먼저 하지 마시고 일단 문항을 먼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중국어 말하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예제와 그 다음에 득점 전략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하기는 문제가 모두 9문제예요. 9문제인데 자, 1번은 자기소개, 준비시간 없어요. 묻고 대답하고 하는 소문항 3개가 출제가 되는데 배점 20점이죠? 예, 기본적으로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워밍업 의미에서 1번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 좀 틀렸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내가 지금 워밍업 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문제 임하시면 되고요. 자, 2번은 낭독이죠. 자, 낭독부터 9번 사회적 이슈 관련 의견 진술은 다 준비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30초씩 준비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소요 시간 보시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낭독부터 6번 데이터 분석까지는 50초 동안의 대답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7, 8, 9번 즉 주관적 의견 진술 1, 2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관련 의견 진술 이렇게 세 문제는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60초예요. 자, 그다음에 배점을 보시면 위에 메뉴 두 문항은 20점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30점인데요. 자, 여기에서 가장 큰 감점 요인이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은요. 시간을 못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낭독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준비 시간 30초고 소요 시간 50초니까 50초 이내에 읽어야 돼요. 근데 50초를 초과해요. 그러면 10점씩 감점이 됩니다. 나머지 3번부터 9번까지는요. 50초 혹은 60초라고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셔야 돼요. 그런데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의 원어민 수준의 중국어 구사자분들께서 이 시험 점수를 많이 못 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빠른 속도 휘르륵 한마디 하고 나머지 10초 동안의 얘기를 다 하고 나머지 50초 혹은 40초를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빈 공간으로 두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뭐예요? 감점이 10점, 20점, 30점 만점에서 어떤 경우에는 20점이나 감점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의아하실 거예요. 나는 중국어 굉장히 못한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왜 이렇게 감점이 많이 돼서 딱 보면 뭐예요? 대부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자, 시간 요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공통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문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차례를 살펴볼게요. 자, 지금 말하기 CBT라고 이제 시행 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 요 CBT 테스트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곧 여러분들께서는 중국어 플렉스 중국어 말하기 시험에서 이렇게 PC에서 여러분들께서 요 그 지시 내용에 따라서 천천히 클릭 하시면 그 말하기 녹음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따르시면 되시고요. 안내에 따라 시험에 임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기소개죠? 听完录音后请你回答问题每道题的回答时间限定为10秒钟 즉 매 문제마다 10초의 대답 시간을 드립니다. 1번은 你学了多长时间汉语了 2번 你为什么学习汉语 3번 你觉得学习汉语最有意思的是什么 짤막짤막하게 대답하세요. 몸 푸는 기분으로요. 자, 이어서 이건 다 만점 드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어갑니다. 두 번째는 낭독 문제인데요. 第一次订上之后请开始准备 자, 띵 소리가 들면 30초 동안 준비를 하세요. 즉 준비 시간为30秒钟 그다음에 听到第二次订上之后开始朗读 두 번째 띵 하면 그때 어때요? 아래 주어진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분량, 그다음에 이 정도 난도의 중국어 문장이 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50초를 넘기시면 안 돼요. 만약 50초를 넘기시게 되면 시간 초과 시 초과한 시간만큼 일정 분량만큼씩 마이너스 5점이 감점이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50초 이내에 다 문장을 읽으셔야 되고요.
여기선 주로 우리 응시자의 발음의 정확성,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있죠. 유창성, 그 다음에 억양 등으로 우리가 전달력을 평가를 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어서 말하기에서 세 번째 영역인데요. 사진이나 사파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30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옛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그대로 가장 똑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장소인데요. 몇 명이 양쪽으로 앉아 있고 앞에 몇 사람이 앉아 있고 또 여학생이 중간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뭔가를 조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진에 대한 묘사를 가장 섬세하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옛날에 내가 뭐 했던 게 생각이 났어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는 굳이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문제의 취지에서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 대한 묘사는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간을 꼭 꽉꽉 채우십시오. 50초. 자, 그 다음에 7번, 8번은 주관적 의견 진술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문제를요. 你每个月有多少零用钱？你觉得怎么使用这些钱比较好？ 너는 매달 용돈이 얼마니? 당신은 매달 얼마의 용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 용돈을 받습니까? 당신이 느끼기에 어떻게 이 용돈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좋습니까? 라고 해서 본인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에서 감점 많이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채팅하듯 나 얼마를 받는데 옷을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그냥 쭈루루 얘기하다가 자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라고 하는 벨이 띵띵 울리도록 이 얘기가 안 끝났어요. 50초 동안 내지는 60초 동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의 논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고득점이 안 돼요. 중고를 아무리 잘하고 유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리 있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담화 구성 능력도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무조건 반은 저축을 합니다. 내지는 무조건 다 씁니다라고 하는 본인의 논지를 하나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왜? 예를 들어서 저는 반은 무조건 저축합니다. 왜? 건강한 소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건강한 소비 습관을 위해서. 그 다음에 2번, 비상금을 마련해서 엄마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내지는 3번, 재테크를 선행학습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논지 하나 세우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3개 정도 나열해 주시면 시간 구성이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용돈을 받으면 반은 저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말, 그다음에 못말, 맺은 말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담화를 구성해 주셔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고득점 받으시려면 이 안에 수거라든지, 그렇죠? 수거 중에서 속담 내지는 뭐예요? 사자성어 이런 것들 섞어 쓰시면 더욱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렉스 중국어 쓰기에 대한 예제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렉스 중국어 쓰기는요. 단문 번역 5개 문항이 나오고 모두 50점이 배점이고요. 그다음에 내용 요약부터 해서 담화 구성, 데이터 분석, 서신 메모 작성, 주제별 장문들은 각각 한 문항씩 나와서 모두 10문항. 그다음에 배점은 총 250점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요. 맨 마지막 주제별 장문 배점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다 보니까 어떤 응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 장문만 막 하다가 이것만 하다가 나머지 문항들을 풀 시간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즉 주제별 장문을 한 실력에 비해서 나머지 문항에서 점수를 많이 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 배정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 문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쓰기, 답안지, 양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한 줄에 한 20글자 내지는 30글자 정도로 쓰시거든요. 그러면 한 줄에 30 내지는 25글자다 그러면 본인이 한번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 줄에 약 몇 개 한자가 들어가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개의 자를 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줄을 쓰시면
100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줄에 몇 글자를 쓰니까 몇 줄 정도 쓰면은 뭐 50자 혹은 100자 혹은 300자 이렇게 약간 어떤 양에 대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단문 번역이죠. 5개 문장을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실점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문제 취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1번 보시면 여동생에게 또 속았다. 보이셔야 돼요. 피동문 묻는구나. 피동문 묻는구나. 2번 나는 그곳에 가보지 못했다. 매일 먹고 지금 뭐예요? 어떤 과거 경험을 부정하는 것, 뭐뭐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 묻는구나. 3번 나는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 그러면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 가서 사야 되겠죠. 그죠? 연동문을 묻는구나. 4번 책상 위에 스탠드 하나가 놓여있다. 이거 존연문의 사용을 묻는구나. 5번 어젯밤 꿈에 어릴 적 친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꿈속에 누구를 만났다. 중국식 표현 뭐야? 망진이라고 하는 거 묻는구나라고 하는 뭐예요? 보자마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떤 문법항 내지는 어떤 표현을 묻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문법항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맞게 쓰는 것 외에도 문장 부호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침표, 공슈먼이지요. 그다음에 쉼표. 그 만약에 쓰게 되면 모점 같은 것들, 뚠하오 이런 것들 정확히 쓰셔야 되고요. 한자, 오탈자 없으셔야 돼요. 그거 전부 다 감점 요인입니다. 만약에 모르는 단어예요. 한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음으로라도 써주세요. 병음으로라도 써주시면 한자가 생각이 안 나서 병음을 썼구나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가만히 될 수 있어요. 이어서 내용 요약 문제죠. 굉장히 길어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실점을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이걸 다 읽고 80자 이내로 내용을 요약해야 되는데 다 읽고 요약하자니 어때요? 여기서 나왔던 똑같은 단어나 표현을 쓰시란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줄에서 단어 잡아가지고 그냥 쑥 모아놓은 요약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예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그죠? 육아 사상이 어떤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육아 사상이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맨 마지막 단락에서는 다시 1990년쯤 20세기 아주 후반에 와서는요. 육아 사상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적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을 하실 때 논리적으로 재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즉 핵심 내용만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아 사상은 20세기 초 환영을 받았고 환영을 받지 못했죠. 그다음에 중기에는 다시 환영을 받았다. 그다음에 후기에는 어때요? 또다시 지금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시기에 따라서 단 요 짧은 100년의 시기에만 보더라도 육아 사상이 굉장히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전체 문장의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다시 쓰기보다는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를 해주신, 즉 뭐예요? 서머리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재구성이 평가 핵심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담화 구성인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아직 문장이 지금 덜 끝나죠. 이 뒷부분은 50자 이내로 결론을 적어보세요라고 하면 만약에 한 행에 내가 25개 글자를 쓰면 2행 정도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낯선 곳 혹은 낯선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경 사람은 상해 사람이나 아니면 어때요? 신강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이 가지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써줘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낯선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이 뒤에 추가가 되면 아주 간결하고 그 다음에 완성도가 높은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글자 수,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말을 앞의 내용과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서신 메모 작성입니다. 서신 메모 작성인데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在不得已的情况下 부득이한 상황에서 당신이 친구 결혼식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요구가 있냐면, 요구 사항이 있냐면, 请写一封信表达你的心意。内容需包括对他的歉意、祝福以及日后怎么弥补过失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 요청 사항을 꼭 기억하셔서 서신 내용에 담아야 돼요. 즉, 결혼식에 못 갔으니까 미안하다라고 하는 편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안한 내용, 그 다음에 축하해라고 하는 축복, 그 다음 뭐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보상을 해줄지, 보완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문 내용은 반드시 누락시키지 말고 내용에 다 포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쓰는 서식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뭘 쓰고 그 다음 항에는 몇 칸을 띄고 맨 마지막에 어떤 인사로 끝맺음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격식을 숙지를 하셔야 완성도 높은 문장을 만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이죠. 주제별 장문입니다. 그래서 주제별 장문은 보통 주제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러한 제목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번 예제 같은 경우엔 最珍贵的一句话 가장 소중한 한마디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주저리 쓰시는 게 아니라 조리 있게 쓰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말로 만약에 뭘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다음에 저는 이 말이 가장 소중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말이 어떠한 변화를 나한테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해서 끝맺음까지도 이렇게 완성도 있게 해주시면 역시 고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장문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글자 수뿐만 아니라 문장 부호,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표현, 그 다음에 한자 틀리지 않게 쓰는 것들이 고득점 비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쓰기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플렉스 중국어 읽기, 그 다음에 말하기, 쓰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